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원장입니다.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소화는 잘 되시고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는데 갑자기 투석이라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이 친구가 참 너무 착해서 탈입니다. 자기가 70% 아니 90%가 망가져서 기능을 다 잃을 때까지 주인님 힘들까봐 비명소리 한번 안 지르는 아주 미련한 친구거든요. 그러다가 아이고 주인님, 저 이제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리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어서 병원에서도 마음에 준비하시고 투석합시다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시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신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묶여서 기계로 피를 걸러내야 한다면 그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은 이유는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던 신장도 이것만 제대로 알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기적 같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 김 원장에게 도착한 편지가 2통 있습니다. 한 분은 신장 때문에 노후가 무너질 뻔하셨고, 다른 한 분은 병원에서도 고개를 저었던 신장 수치를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분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비싼 약? 수술?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여러분 댁 냉장고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수천만 원짜리 병원비 아끼는 특급 비법 분명히 얻어 가시는 겁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40분간의 건강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살 박영수가명 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네요. 글씨를 꾹꾹 눌러 쓰신 걸 보니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먼지 마셔가며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밥 안 굶기려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렸지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쑥스럽지만 저는 70평생 병원 신세 한 번 져본 적 없는 통뼈였습니다. 친구들이 자네는 100살까지 팔팔할 거야 라고 할 때마다 허허 웃으며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제 착각이었더군요. 사단이 난 건 딱 6개월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좀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그냥 어제 끓여 먹은 라면이 좀 짰나 보다 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종아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서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뭐 나이 먹으면 혈액순환이 좀 안 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세상에 거품이 무슨 세제 풀어놓은 것처럼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물을 내려도 거품이 안 없어져요. 그때라도 병원에 달려갔어야 했는데 요즘 내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보양식이나 챙겨 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저는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어르신 신장 기능이 15%도 안 남았습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예요. 당장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아니, 어디 아픈 데도 없었는데
갑자기 말기라니요? 알고 보니 제가 1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당뇨와 고혈압이 문제였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식단 관리는커녕 맵고 짠 찌개에 국물까지 싹 비우던 제 식습관이 제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참 읽는 내내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집니다. 우리 박영수님 사연 들으시면서 나도 요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데 나도 소변에 거품이 좀 있는데 하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박영수님께서 놓치신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죽기 살기로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신 겁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요, 아주 성능 좋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루에 우리 몸속 피를 얼마나 걸러내는지 아십니까? 무려 150리터입니다. 큰 목욕탕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우는 양이죠. 이 엄청난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찌꺼기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맑은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박영수 님처럼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또 혈압이 높으면 수도관에 수압이 세지듯이 신장 혈관을 팍팍 때립니다. 그럼 신장에 있는 그 미세한 필터들이 견디다 못해 터지고 막혀버리는 거죠. 문제는 신장 필터의 절반이 망가져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이 주인님 걱정 마세요. 제가 2배로 일하면 됩니다.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티기 때문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보상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직원 10명이 하던 일을 직원 5명이 밤새워가며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직원 2명, 3명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과로로 다 쓰러지는 거죠. 그게 바로 투석입니다. 하지만 박영수 님에게도 기회는 분명 있었습니다. 몸이 필사적으로 보낸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신장이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3가지 신호 꼭 기억해 두세요.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지워지지 않는 거품입니다. 소변을 봤는데 비누 거품처럼 자잘한 거품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잘 안 없어진다. 이건 신장 필터 구멍이 넓어져서 내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변으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니 밥을 먹어도 기운이 없고 자꾸 축축 처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밤마다 찾아오는 화장실 신호입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신다면 이건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키는 기능을 잃어버려서 맹물 같은 소변을 계속 내보내는 거거든요. 세 번째, 이유 없는 가려움증입니다. 피부과 약을 발라도 온몸이 미치도록 가렵다.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해서 그 독소가 피부 밑에 쌓여서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걸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거울 한번 봐주세요. 눈밑이 퀭하거나 붓지 않으셨나요?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네 병원 가셔서 신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피 검사 하나면 됩니다. 원장님, 저 콩팥 기능 좀 봐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고 원장님, 저는 이미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그럼 저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까? 하고 낙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약 하나 안 쓰고 수술 한 번 안 받고 오직 동네 마트 장바구니 하나로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린 기적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3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50% 이상으로 회복해서 등산까지 다니시는 조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너무나 흔해서 무시했던 4가지 채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에 좋다는 채소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뭘 드셔야 살고 뭘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영자 할머니 기적을 만든 신장 해독 밥상이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물 한 잔 시원하게 드셨습니까? 1부 마지막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번 2부에서는 죽어가던 콩팥을 밥상 하나로 되살린 기적의 주인공 조영자 가명 할머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조영자님은 올해 76 되셨습니다. 딱 3년 전만 해도 신장 기능 수치인 사구 체역 과율이 35점까지 떨어지셨던 분입니다. 정상 수치가 90점 이상인 걸 감안하면 정말 위험한 만성 신부전 3기였죠. 병원에서는 어머니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가서 투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경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영자님은 눈앞이 캄캄하셨대요. 아이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어서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날부터 신장에 좋다는 건 다 찾아보고 공부하셨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랍니다. 아니 어머니,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신장 수치가 55점까지 올라갔어요. 이 연세에 이렇게 회복되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조영자님이 드신 게 뭐 산삼이나 녹용 같은 비싼 보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건 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할머니의 비법은 바로 동네 마트 채소 코너에 널리고 널린 아주 평범한 4가지 채소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지금부터 종이랑 펜 준비하시고 꼭 받아 적으세요. 우리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막힌 필터를 뚫어주는 신장해독 사총사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검은 보석, 검은 콩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신장에는 검은색 음식이 좋다더라 해서 검은 콩을 드시는데 잠깐 멈추세요. 콩에는 인과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영자 할머니가 선택한 진짜 첫 번째 보석은 바로 양배추였습니다. 아니,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위장에도 좋지만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양배추는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아주 낮은 착한 채소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칼륨 배출이 안 돼서 부정맥이 올 수 있는데 양배추는 마음껏 드셔도 칼륨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양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K, 비타민 U는 피를 맑게 하고 신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핵심 꿀팁, 조영자님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생채소는 소화도 잘 안 되고 세균 감염 위험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양배추를 찜기에 살짝 쪄서 쌈장에 찍어 드신 게 아니라 저염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 맵기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이렇게 쪄서 드시면 부피가 줄어서 많이 먹을 수 있고 소화 흡수율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혈관 청소부 양파입니다. 신장은 사실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미세한 실핏줄들이 뭉쳐 있는 게 바로 신장이죠. 그래서 혈관이 깨끗해야 신장도 살아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이 친구가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와 염증 찌꺼기를 녹여주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조영자님의 비법은 양파 껍질까지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퀘르세틴이 무려 30배나 더 많습니다. 할머니는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 말린 뒤 보리차처럼 끓여서 물 대신 수시로 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콩팥의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 해독수였던 겁니다. 단, 물 마시는 양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주인공, 이건 정말 의외일 겁니다. 바로 무입니다. 겨울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무는 90% 이상이 수분이라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뇨 작용을 도와 소변을 시원하게 보게 해줍니다. 특히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 찌꺼기를 확 줄여줍니다.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감을 줄여주는 아주 효자 같은 채소죠. 조영자님은 밥상에 김치 대신 하얀 깍두기를 올리셨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범벅인 빨간 김치는 나트륨 폭탄이라 신장에 쥐약입니다. 대신 식초, 매실청,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한 새콤달콤한 하얀 깍두기나 무생채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입맛도 살리고 신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반찬이죠. 마지막 네 번째, 신장의 열을 식혀주는 오이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신장은 우리 몸의 열을 조절하는 라디에이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지치면 몸에 허열이 뜨고 진액이 마르게 되는데요. 오이는 성질이 차갑고 수분이 많아서 신장의 열을 식혀주고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또한 오이의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이뇨 작용을 도와서 몸의 부기를 빼는 데 탁월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 오이도 칼륨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영자님은 오이를 얇게 썰어서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꽉 짜서 드시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셨습니다. 채소를 물에 담가 두거나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이건 신장 환자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생명 공식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찐 양배추, 양파 껍질차, 하얀 무생채, 그리고 데친 오이. 어떻습니까?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죠? 우리 조영자 할머니는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밥상은 잡곡밥 대신 쌀밥을 드셨습니다. 네, 잡곡밥이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현미, 잡곡이 최고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인과 칼륨이 많은 잡곡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환자분들은 흰 쌀밥을 드시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조영자님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셨기에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장병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내가 그동안 콩팥을 얼마나 혹사시켰는지 반성하고 이제라도 달래주면 콩팥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이제 살만합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일해 볼게요. 하고 말이죠. 오늘 알려드린 신장 해독 사총사로 오늘 저녁 밥상부터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김치 대신 하얀 무생채 하나 올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자, 이불을 보시고 그래, 오늘부터 양배추 찌고 양파 물 끓여 먹어야지 하고 결심하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고 나서 딱 한 달 뒤에 울상이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채소만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못 걷겠어요. 어지럽고 손이 떨립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장에 단백질, 즉 고기가 안 좋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오셔서 고기란 고기는 입에도 안 대고 풀만 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신장 지키려다 사람 잡는 격이에요. 오늘 3부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시는 78살 최정식 가명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최 할아버님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고기 금지령을 스스로 내리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콩팥 찌꺼기가 많이 생긴다더라 하는 말만 믿으신 거죠. 그래서 좋아하시던 불고기, 수육 다 끊으시고 된장국에 나물 반찬만 드셨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병원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신장 수치가 좋아지기는커녕 다리 근육이 다 빠져서 젓가락처럼 가늘어지고 면역력이 바닥을 쳐서 대상포진까지 온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어르신,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근육이 없으면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라고 말씀드렸죠? 이 필터를 돌리는 힘, 즉 펌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안 드셔서 근육이 녹아내리면 펌프질할 힘이 없어서 신장도 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신장병 환자에게는 암보다 무서운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니라 약이 될까요? 최정식 할아버님이 실천해서 근육도 찾고 신장도 지킨 단백질 섭취의 황금 공식 지금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공식, 삶아서 국물은 버려라입니다. 고기가 신장에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과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고기를 물에 넣고 푹 삶으면 나쁜 기름기와 인 성분이 국물로 싹 빠져나옵니다. 최 할아버님은 그동안 드시던 구운 삼겹살, 갈비찜 대신 수육을 드셨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나 닭가슴살을 삶아서 그 국물은 과감하게 하수구에 버리시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신 거죠.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챙기면서 신장 독소는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고기 맛은 국물인데 하시는 분들, 그 국물이 내 콩팥을 돌처럼 굽게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공식, 내 손바닥을 믿어라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그램수 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보세요. 손가락 빼고 딱 손바닥만 한 크기, 그리고 두께는 탁구공 정도. 이게 하루에 드셔야 할 고기 양입니다. 끼니마다 이 정도 양을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신장이 아이고 일거리가 너무 많아 하고 파업해 버리니까요. 자, 고기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또 하나의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 많이 마시면 피부에도 좋고 노폐물도 빠진다더라 해서 하루에 2리터, 3리터씩 억지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한 사람에겐 보약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물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엔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 여사님 사연입니다. 신장 좋아지라고 억지로 물을 3리터씩 드시다가 어느 날 숨이 차서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폐에 물이 찬 폐부종이었습니다. 신장이 소변을 못 만들어내는데 물만 들이부으니 그 물이 갈 데가 없어서 폐로 넘쳐버린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물 도대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김 원장이 딱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갈증이 날 때만 드세요.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은 물이 필요하면 알아서 목이 마르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둘째, 소변 색깔을 보세요. 내 몸에 물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소변이 말해줍니다. 소변색이 맑은 집신색, 그러니까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딱 좋습니다. 너무 투명하면 물을 많이 드신 거고 진한 개나리색이면 부족한 겁니다. 셋째, 조금씩 자주입니다. 벌컥벌컥 원샷 하지 마시고 찻잔에 차 마시듯이 홀짝홀짝 나눠 드세요. 그래야 신장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부까지 달려오시면서 참 많은 걸 배우셨습니다. 1부에서는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알았고 2부에서는 신장을 살리는 채소 사총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서는 고기와 물을 지혜롭게 섭취하는 법까지 챙기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독이 되고 나쁘다는 것도 지혜롭게 쓰면 약이 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하얀 무생채에 푹 삶은 수육 몇 점, 그리고 식후에 마시는 따뜻한 양파 껍질 차 한 잔. 이 소박한 밥상이 수천만 원짜리 치료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더 강력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죽는 순간까지도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콩팥은 반드시 기적으로 보답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김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내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